LA 다저스 진출 당시 계약했던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8년, 포스팅 금액 2천만 달러, 보장 금액 8년 2,500만 달러. 매년 모든 옵션을 전부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돈 1억 520만 달러, 1년 최대 1,315만 달러. 선발 등판에 따라 지급되는 옵션 최대 650만 달러. 투구 이닝에 따른 옵션 최대 350만 달러. 옵트아웃 트레이드 거부권 전부 없음. 일본에서 2015년 시즌을 마친 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마에다가 다저스와 계약한 내용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완벽한 계약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하면 역대급 호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오죽했으면 계약 당시 메이저리그 선수협회에서 불공정한 계약, 노예 계약이라며 향후 빅리그에서 뛸 유망주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조건의 계약을 한 것일까요? 계약 내용이 발표되자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왜냐하면 보장 금액보다 옵션 금액이 4배 가까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뿐더러 보통 노장 선수가 구단과 단기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28살 선수가 자그마치 무려 8년을 이런 조건으로 한다? 여러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메디컬 테스트 결과가 나빠 LA 다저스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뛴 9년 동안 큰 부상이 없었기에 몸 상태에 자신이 있었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마에다는 일본에서 1500이닝을 넘게 소화했는데, 메이저리그 기준 28세 이전에 1500이닝을 넘게 던진 투수는 1990년 이후 고작 5명.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포크볼,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 투구 이닝은 내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었죠. 마스자카, 다르비슈, 다나카 모두 미국에 진출한 후 이 3년 안에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기에 보험이 필요했고, 특히 다저스는 제크레인키의 대체자로 이와쿠마와 3년 4,500만 달러에 합의했으나 메디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영입을 포기했기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공식적인 계약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공식 입단 기자회견에서 마에다가 직접 메디컬에 문제가 생겨 계약에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다나카 정도는 아니지만 NPB에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예 계약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는데,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히로시마에 지명을 받고 2008년부터 1군에서 뛴 그는 구단 에이스 등번호 28번을 달고 2010년 리그 꼴찌 수준의 타점 지원 속에 다르비슈와의 맞대결에서 완봉승을 올리는 등 전반기 내내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며 두 자릿수 승리를 올렸고, 올스타 팬투표에서 양대 리그 최다 득표. 후반기 폼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시즌 내내 압도적인 피칭으로 센트럴리그 최연소 3관왕에 사와무라상까지 수상했습니다. 15승 8패, 평균 자책점 2.2. 이후 일본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5년 15승 8패, ERA 2.09. 다시 한번 사와무라상을 수상하며 일본 최고의 투수라는 것을 증명한 마에다. NPB 통산 97승 67패, 평균 자책점 2.39. 사실 예전부터 빅리그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2014년 포스팅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도가 바뀌면서 원소속 구단이 이적료로 큰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히로시마가 거절하면서 1년 더 미뤄졌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였으나 먼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다르비슈, 다나카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평가받았고, 빅리그 기준 높게 쳐줘야 3, 4선발 수준으로 예상 몸값이 연평균 1,500만 달러 이하, 총액 7천만 달러 이하. 결국 영상 초반에 보셨던 조건으로 다저스와 계약했죠. 에이전트의 무능력함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다저스가 양아치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메디컬 테스트 문제로 엎어질 뻔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구단과 선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계약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시즌 32경기 선발로 나와 16승 11패, 평균 자책점 3.48. 다승 5위, 탈삼진 11위, 평균 자책점 14위,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3위.
기본 연봉 300만, 개막 로스터 15만, 선발 등판 650만, 이닝 225만, 총 1190만 달러.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안착하면서 첫 시즌 119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그는 인센티브 손실액이 125만 달러. 이렇게만 꾸준히 해준다면 구단과 선수가 모두 만족하는 완벽한 계약이 됐을 겁니다. 성적에 대한 옵션은 전혀 없기에 아프지 않고 꾸준히만 나온다면 총액 9천만에서 1억 달러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부터 선발 등판이 줄어들고 불펜으로 나오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2017년 13승 6패, ERA 4.22, 2018년 8승 10패, ERA 3.81, 2019년 10승 8패, ERA 4.04. 기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평범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마에다가 받은 연봉을 살펴보면 2017년 790만 달러, 2018년 615만 달러, 2019년 840만 달러. 다저스에서의 4년 동안 총 3,535만 달러, 연평균 약 883만 달러, 인센티브 손실액 1,825만 달러.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꾸준히 경기에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연봉을 챙겨갔는데 문제는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쓰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면 불펜으로 보직을 바꾸는 감독의 선수 기용에 마에다가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 다저스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선발 등판 횟수와 투구 이닝에 따른 옵션을 채워야 제대로 된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한 미네소타와 다저스가 합의하면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되죠. 트레이드 당시만 해도 선발 로테이션에서 꾸준하게 이닝을 책임져준 내구성이 좋은 선발 투수를 영입했다며 미네소타의 판단을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정도 선수를 영입하려면 연봉 1,500만에서 1,8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모든 옵션을 다 채워도 1,315만 달러. 마에다의 가격표는 구단 입장에선 매우 합리적이었죠. 코로나로 인한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11경기 선발로 나와 6승 1패, ERA 2.70, 66.2이닝 동안 10볼넷 80탈삼진, WHIP 0.75. 셰인 비버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2위에 오르며 훌륭한 시즌을 보냈으나 2021년 6승 5패, 평균 자책점 4.66에 부진에 빠졌고 심지어 8월 팔꿈치 수술. 2022년은 재활에만 전념했죠. 8년 계약의 마지막인 올해 현재까지 4경기 선발로 나와 0승 4패, 평균 자책점 9.00, 양키스를 상대로 3이닝 11피안타 17점으로 평균 자책점이 치솟았고 2경기에서 3두근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죠. 2020년 315만 달러, 2021년 565만 달러, 2022년 300만 달러.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질 못하니 2022년은 기본 연봉만 수령했고 올 시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인센티브를 꽉 채우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올해 연봉 포함 8년 약 5천에서 5,500만 달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평균 약 620만에서 680만 달러.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계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마에다. 구로다처럼 선수생활 마지막은 일본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는 길고 길었던 8년의 노예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구단 입장에선 역대 최고 계약, 선수 입장에선 역대 최악의 계약. 마에다 이야기였습니다.